안녕하십니까, 영재현TV 전진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대한 우리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자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우리 딱 두 문제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문제 풀 때 접근의 방법을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서 문제만 열심히 풀어댄다고 해서 내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 있는 상황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이든 간에 이 부분에서 내가 풀어가는 과정을 잘 배워두면 여기에 있는 영재교육원의 대비뿐만 아니라 서술형 문제에 대한 접근과 그 다음에 나중에 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에 대한 접근을 할 때도 매우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냥 단순하게 영재원에 가기 위한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실력을 다듬고 쌓기 위한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어디에도 없던 이 문제, 참신한 문제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 과학 문제입니다. 근데 현무암하고 우리 식빵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부분을 자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감독님, 식빵과 현무암 우리 공통점이 뭘까요? 아하, 고개는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네, 뭘까요? 아, 네네네네네. 표현 좋습니다. 네, 구멍. 네, 구멍. 아니, 구멍이 있죠. 표면에 우리 구멍이 땀구멍처럼 많습니다. 근데 땀구멍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작지만 현무암에 나 있는 구멍과 식빵에 나 있는 구멍은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가 크거든요. 자, 근데 이 구멍이 우리가 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 공통점이에요. 맞잖아요. 현무암과 식빵의 공통점? 아, 구멍.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현무암이라고 하는 이 돌은 화산이 형성되어졌던 그 지역에서 용암이 지표면 위로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급하게 빠르게 식으면서 냉각되어지면서 자, 세립질의 암석인 바로 현무암이 되어지는 거죠. 그 현무암이 갑자기 식으면서 마치 우리가 뽀로지가 터지듯이 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멍이 나는 것. 근데 이 구멍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화산가스에 대한 압력이 자, 이 바깥쪽 바로 공기의 압력, 대기압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왜 크냐? 땅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땅이 누르는 힘하고 그 다음에 열이 우리가 높은 상태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더 우리가 크기 때문에 자, 이걸 누르니까 가스가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지표면에 우리가 나온 이 용암이 굳어가면서 자, 임자 만났죠. 대기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 표면에서 빠져나오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무암의 표면에는 우리가 뻥뻥뻥뻥 하고 우리 구멍이 우리가 뚫리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식빵에 우리 표면에도 구멍이 있다? 난 못 봤는데. 아,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먹기만 하는 거죠. 우리는 먹방을 찍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갖다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갑자기 식빵이 먹고 싶고 목이 메었어. 자, 여기는 이 부분에 우리 표면에 우리 구멍이 있는 걸 꼭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식빵을 태웠을 때 여기는 이 부분에 우리가 거친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멍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식빵에 있는 구멍은 왜 생겼을까? 이렇게 하면 열분해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식빵은 원래 반죽이 손가락 2마디 정도 되어지는 이 4마디의 합이 반죽의 크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분해가 되어져서 자,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바로 식빵의 크기가 되어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 커지는 거죠. 자, 근데 그 열분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베이킹 파우더를 우리가 그 반죽에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베이킹 파우더가 열분해가 되어지면서 즉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열분해가 되어지면서 탄산나트륨과 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식빵을 갖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비닐봉지에다가 묶어가지고 우리가 포장 진열대에 놓으면 이야 10분 만에 완전 빵이 젖어가지고 푹 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로 물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긴 이 이산화탄소는 그 부분에서 빠져나오면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식빵에 구멍을 만들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공통점에 대한 비교 분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문장 적어보라고 했으니까 내가 설명하기 위한 글을 적어보면 현무암의 표면에 난 구멍은 말이죠. 땅속 깊은 곳에 녹아있던 화산가스가 자, 지표면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압력, 기압이 낮은 대기압보다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죠. 높아져. 힘이 세죠. 그래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가스가 차지하고 있던 만큼 표면에 구멍의 깊이와 흔적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식빵의 표면에 난 구멍은 우리가 열을 받아서 분해가 되어진 뭐다? 바로 화학 변화이다. 화학 변화 중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화학 분해, 치환, 복분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화학 변화는 우리가 분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해가 되어진 부분에서 빠져나온 이산화탄소가 남긴 흔적이 바로 식빵의 구멍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비교하면 현무암은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식빵은 화학 반응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에 대한 부분의 공통점은 있지만 그 구멍을 만들게 되어진 원인은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의 문제 어렵지 않죠? 원래 조금 학년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좀 우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활상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감독님, 제가 한 가지 질문. 우리 먹는 빵 중에 그 딱딱한 우리 바게트가 있잖아요. 근데 바게트의 표면에 보시면 자, 구멍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걔는 왜 구멍이 없는 걸까요? 거꾸로 질문해보면 여러분들 왜 구멍이 없는 걸까요? 그렇죠. 그거는 열분해가 되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밀가루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많이 먹을 수 있는 빵, 나의 배를 갖다가 채워줄 때 식빵을 먹는 것보다 무엇을 먹는 게 훨씬 유리하다? 바로 그렇죠. 바로 바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게트와 같은 경우는 표면이 딱딱하고 매끄럽게 우리 만들어지려면 베이킹 파우더, 즉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는 양을 조금, 아주 조금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유추를 여기서 배운 걸로, 익힌 걸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재원 TV였습니다. 라고 끝낼 줄 알았죠? 한 문제 더 해야 하잖아요. 왜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자, 이번엔 우리가 연세대학교 우리 과학영재교육원에서 나왔던 문제 한 문제를 우리가 간단하게 풀어볼 텐데요. 어렵던 문제가 아닙니다. 좀 쉽던 문제인데 가장 우리가 그 쉬웠다라고 해도 되지만 용어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이거를 서술을 할 때 방향을 잘못 잡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예시를 갖다가 우리 한번 보여주면서 다음번에도 우리가 문제를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그럼 10문제 푸는 게요. 곧 1000문제 푸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우리 공통으로 나왔던 이 문제들.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예시본 보실까요? 자, 일단 과학 융합 문제인데요. 우리가 선풍기 위에 젖은 수건을 두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춥지만 계속 갈아주게 되면 더욱 더워져서 불쾌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오타입니다. 올라가게가 아니라 올라가게입니다. 자,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딱 지금 적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불쾌 지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 키워드를 놓치고 가는 건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불쾌 지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습도로 따지면 몇 %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 맞아요. 불쾌 지수 우리가 습도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있군요. 네, 연기였습니다. 자, 우리 불쾌 지수 습도는 우리가 80%에서 83%. 근데 이 습도는요, 굉장히 높은 습도예요. 그래서
이 습도가 높게 되어지면 내가 땀이 잘 나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왜 난 땀이 잘 증발되나요? 안 나죠. 증발이 안 되죠. 그러면 내 몸에 계속 에너지를 갖다가 쓰면서 만든 열이 내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 몸에 남는단 말이죠. 그럼 내 몸에 남으면 체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체온이 높아지는 거는 나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안 좋은 것에 위험 신호를 갖다가 바로 우리가 뭘 보내고 있다? 짜증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불쾌지수를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면 어느 날 그 착하던 사람이 그 내 착하던 친구가 나한테 야, 너 뭐야?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짜증을 부리게끔 되죠. 엄마가 그 착하시던 엄마가 왜 나한테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걸까?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짜증을 부릴 때 그 짜증을 부리는 사람 주변에 있는 날씨를 갖다 한번 보면 분명히 불쾌지수가 높은 날일 겁니다. 그러면 불쾌지수가 높은 날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짜증을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바꾸면 과학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짜증 부려. 부려서 만약에 이게 위험해지지 않을 수 있으면 나는 충분히 너의 짜증을 받아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중요 키워드에 대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면 체온이 높아지는 것은 위험 신호인데 우리 몸에 물 다음으로 많은 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 아니에요. 왜? 탄수화물은 내가 먹는 음식물의 80%를 차지하지만 내 몸에 남아있는 양은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주로 쓰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죠. 물론 탄수화물이 많이 나오면 내 몸에 이제 축적되어지는 지방으로 바뀌어서 들어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많이 쓴다고 하면 0.6%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이 16% 정도 되어지는 단백질이 내 몸에서 소화효소나 호르몬으로 작용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성분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데 단백질은 우리가 30도에서 38도 넘어갈 때 식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광합성을 하지 않잖아요. 그 대신 온도가 높아져서 단백질이 변성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면 바로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돼요? 상실. 기능이 작동이 안 하게끔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아프죠. 그래서 열이 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들도 소화효소와 같은 것들의 분비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작용이 잘 안 되어지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되십니까? 자,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갖다 풀어나가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이면 아까 우리가 그런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상태에서 만약에 방법을 갖다 적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불쾌지수를 낮출 건가? 물론 에어컨에 있는 기능에 우리가 제습을 갖다가 눌러서 조절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꾸로 여러분들 우리가 난방을 더운 여름철에 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방을 갖다가 전원을 우리가 시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더워지죠? 더워지면 우리가 불쾌지수가 높아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왜? 땀이 나기 때문에 체온이 어떻게 돼요? 훨씬. 그렇죠.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난방을 켜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물론 우리가 여기서 더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서 내가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방법에서는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에 그 위험성, 내 답이 맞았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이걸 갖다가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요, 선생님이 나올지 아니면 우리 수학에 또 선생님이 나오셔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실지 궁금하죠. 자, 다음에는 우리 남TV. 남TV. 자, 누군지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더 커요. 정말 인간 거인이에요. 수학 거인. 자, 그러면 그때 또 한번 얼굴 들이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로 하고요. 어머님들, 이 지금 영상 보고 계시면요. 좋아요 안 눌러도 돼요. 근데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세요. 어머님이 영재원 시험을 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네, 그 부분에서 영상을 이렇게 전달을 꼭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